혹시 매일 사용하는 세제나 화장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칩을 깨끗하게 하고 피부를 촉촉하게 하려고 사용했던 그 제품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제품 중에서도 발암 물질이 포함된 것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런 물질들은 숨쉬는 공기, 먹는 음식, 심지어 피부를 통해서도 우리 몸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용품 중 일부는 발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류된 물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거나 무심코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정말 유용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발암물질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암물질이란 인체에 들어오면 세포의 유전자 구조를 손상시키거나 비정상적인 세포 증식을 유발해 암을 촉진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제, 섬유유연제,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생활용품은 사실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 중 일부에는 BPA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BPA는 체내 호르몬 균형을 교란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방향제에 포함된 합성 화학물질은 실내 공기 중에서 알 수 없는 독성 화합물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제품이 문제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을 피할 수 있을지요? 걱정 마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발암물질을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과 대체 가능한 제품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청소하고 공기를 신선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우선 청소용품부터 살펴볼까요? 주방세제, 욕실 청소제, 유리세정제 등 대부분의 청소 제품에는 강력한 세정력을 발휘하기 위해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문제는 이 화학물질 중 일부가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화학세정제에 포함된 염소 화합물은 사용 중에 기체 형태로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으며 이를 흡입할 경우 호흡기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기침이나 천식과 같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배수구 클리너나 곰팡이 제거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S를 다량 방출합니다. VOCS는 기체 상태에서 쉽게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퍼지는데 이는 실내 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농도가 더 높아져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는 장기적인 신경계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를 신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향제는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은 방향제가 공기를 정화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제는 종종 합성 향료를 사용하여 냄새를 덮어버리는데 이 향료는 대개 합성 화학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이런 성분 중 일부는 민감한 사람들에게 피부 알레르기나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청소용품을 고를 때 무독성 또는 천연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천연 주방 세제를 선택하면 화학 세제의 독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몬, 베이킹소다, 식초를 활용한 천연 세정제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제조할 수도 있고 가격도 훨씬 저렴합니다. 둘째,
방향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벤더, 페퍼민트, 시트러스 오일은 공기를 상쾌하게 만들어주는데 탁월하며 인공 화학물질이 들어있지 않아 안전합니다. 오일 디퓨저를 활용하면 집안 곳곳에 향긋한 공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환기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문을 자주 열어 자연스럽게 공기를 순환시키면 화학물질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 남아있는 화학물질이 빠르게 제거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은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들 속 숨겨진 유해물질을 알고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방에서 수많은 제품을 사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 음식 포장재, 주방 도구 등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도구들 말이죠. 하지만 이 제품들 중 일부가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주방에서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음식을 데울 때 자주 쓰이는 이 플라스틱들에는 가소제라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더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열이 가해지거나 음식과 직접 접촉할 경우 체내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화학물질이 더 쉽게 방출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몸속에 쌓이면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암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음식 포장재도 예외는 아닙니다. 종이컵의 내부 코팅이나 패스트푸드의 포장지에는 종종 불소와 화합물이라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물질은 물이나 기름이 새지 않도록 설계되었지만 체내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간과 신장 기능이 손상될 위험이 있으며 최근 연구에서는 일부 암과의 연관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알루미늄 호일입니다. 알루미늄은 고온에서 음식에 쉽게 스며들 수 있는데 특히 산성식품인 토마토 소스, 레몬 등과 접촉하면 그 위험이 배가 됩니다. 알루미늄의 과도한 섭취는 신경계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대신 내열 유리나 베이킹 전용 실리콘 패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주방에서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는 화학물질이 방출되지 않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특히 음식을 보관하거나 데울 때는 플라스틱 대신 내열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음식 포장재도 꼼꼼히 살펴보세요. 불필요한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천연 소재로 만든 포장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밀랍랩은 플라스틱 랩을 대신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 제품은 재사용 가능하며 환경에도 훨씬 친화적입니다. 또한 주방에서 조리할 때 사용할 도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논스틱 프라이팬의 코팅제에는 PFOA라 불리는 과불화옥탄산화 같은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니 이를 대체할 스테인리스 팬이나 추철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조리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방출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낡은 배관이나 부적절한 필터로 인해 중금속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수기를 점검하고 필터를 교체하세요. 우리의 주방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기도 하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주방 환경을 개선한다면 발암물질의 위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피부를 통해 우리 몸으로 흡수되는 물질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 속 숨겨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침마다 사용하는 치약과 구강청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치약에는 트리클로산이라는 항균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박테리아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인체 호르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갑상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사용 시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화장품입니다. 피부에 직접 바르는 제품들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립스틱에는 납이 미량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파운데이션이나 아이섀도우에는 때로 미세한 중금속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소량이라도 장기간 사용하면 체내에 축적될 가능성이 있으며 면역력 저하와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라벤 PARABN과 같은 방부제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지만 호르몬을 모방하는 특성 때문에 유방암과 같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개인 위생용품도 살펴볼까요? 샴푸와 컨디셔너에는 종종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 불리는 SLS과 같은 계면 활성제가 포함됩니다. 이 성분은 거품을 풍부하게 만들어 세정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피부를 자극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두피나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해로울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데오도란트나 땀 억제제에는 알루미늄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땀샘을 막아 땀 분비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화합물이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화장품을 구매할 때는 무작정 브랜드나 광고를 믿기보다는 성분표를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나 방부제가 없는 저자극 또는 천연 성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천연 재료를 활용해 DIY 제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과 설탕을 섞어 간단한 립 스크럽을 만들거나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으로 땀 억제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유해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동시에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증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하세요. 에코라벨이나 비건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며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성분이 더욱 중요하니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는 체내로 들어오는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중요한 장기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바르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단순히 외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속으로 흡수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사용 습관 속에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요소들이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세요. 우리가 매일 머무르는 집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집 안에서조차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구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은 오랜 시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고 여러분이 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새로 구입한 가구입니다. 새 가구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를 기억하시나요? 이 냄새는 단순히 새 제품의 향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포르말데히드라는 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르말데히드는 주로 합판, MDF라 불리는 중밀도 섬유판, 그리고 가구의 접착제에 사용되며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장기적으로 흡입할 경우 호흡기 질환과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구뿐만 아니라 벽지와 바닥재도 문제입니다. 벽지에 사용되는 접착제나 바닥재의 코팅제에는
휘발성 유기화 합물인 VOCS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VOCS는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며 두통, 어지럼증, 심지어 장기간 노출 시 신경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지은 집이나 리모델링한 공간에서는 VOC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카펫과 매트를 살펴볼까요? 우리가 바닥에 꿰는 카펫이나 매트에는 종종 불소와 화합물이나 난연제가 사용됩니다. 이 물질들은 제품의 내구성과 방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첨가되지만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뿐만 아니라 호르몬 교란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바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이런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새 가구나 자재를 구매했을 때는 환기가 필수입니다. 최소한 몇 주 동안은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여 화학물질 농도를 낮추세요. 새 가구를 들이는 경우 처음 몇 주 동안은 집안의 포르말데히드 방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둘째, 제품을 선택할 때 저VOC 또는 무독성 인증 마크를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환경 친화적인 건축 자재와 가구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화학물질 사용량을 최소화하여 더 안전합니다. 특히 원목 가구나 천연 소재로 만든 벽지와 바닥재는 VOC 방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셋째, 공기 중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실내 식물을 활용해 보세요. 나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레카야자나 스파티필름 같은 식물은 공기 중 화학물질을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식물들은 자연스럽게 실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넷째, 카펫이나 매트를 선택할 때도 천연 소재를 우선 고려하세요. 울, 면, 대나무 같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은 화학 처리 과정이 적고 유해물질 방출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또한 카펫을 자주 청소하고 먼지를 제거하면 유해물질과 미세먼지 축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발암물질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최소화하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식이요법 또한 중요한데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 노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어렵겠지만 줄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속에 숨어있는 발암물질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결국 건강한 삶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고 실내 공기를 환기하며 우리 몸에 들어오는 물질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에 옮겨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